노화가 시작되면 여러 원인으로 근육이 감소합니다. 기운이 없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주 넘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부릅니다. 근육은 근육 섬유다발로 되어 있고 근육 섬유다발은 무수히 많은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노화로 인해 재생되는 양보다 손상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근육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근육은 30대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엔 한 해에 약 1%씩 자연 감소해 80세가 되면 30대에 약 50%만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의 근육은 잘 계시나요? 자, 영상을 보시고 내가 튼튼하게 잘 살려면은 지금부터라도 내 근육 내가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영상 잘 보신 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전문 큐레이터 손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영상 보신 것처럼 3학년 이후로는 근육이 1년에 1%씩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즉 8학년 80세에는요 30대 기준에 비해서 근육량이 약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약간 구부정하시고 키가 작아 보이는 게 착시가 아니고 정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기 노력하기 위해서 운동만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좋은 단백질을 얼마만큼 섭취하는지, 필요한 만큼 얼마만큼 섭취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소화가 잘 되어서 단백질 합성이 체내에서 될 수 있는 좋은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제품, 바로 애터미 트리플업 프로틴과 오로시삭티온 대안 길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많이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저처럼요, 속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요, 프로틴을 드신 다음에 화장실을 호다다닥 가시거나 아니면은 속이 더부룩하신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화도 잘 되고 프리미엄 단백질과 함께 새싹 귀리까지 함께 드실 수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영양간식 패키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 내용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난 트리플업 프로틸 출시 세미나에서 저희 함께 해주셨던 운동생리학 전문가 원강희 박사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받은 원광입니다. 박사님, 요즘 100세 시대 넘어서서 120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영상처럼 30대부터 근력이 1년에 1%씩 감소가 된다면요,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육이 내는 힘이 근력입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리고 또 사회생활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모든 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기서 프로틴, 저기서 단백질, 프로틴, 단백질, 프로틴, 단백질. 자,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안내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은 근육과 지방 그리고 뼈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인바디 찍어보셨죠? 많이 찍어봤죠. 네, 인바디 찍으면 보통 한 체지방이 20% 정도에서 25% 정도 나오죠. 네. 네, 그러면 그 20%를 빼면은 80% 정도가 될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 80% 정도에서 약 5% 정도가 뼈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75%가 근육이죠. 근데 근육은 실질적으로 약 한 73%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인체에 물이 수분이 한 65% 정도니까 단백질이 16에서 18%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수박을 네. 이 착즙에 이렇게 짜시면은 네. 수박 주스 나오죠. 수박 주스 나오죠. 네, 그러면 그게 수박일까요? 물일까요? 수박이랑 반반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몸에 근육도 73%가 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근데 이런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포 구성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피부, 그리고 혈색소라고 하는 적혈구, 그리고 심지어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 효소 등도 단백질입니다. 그런 단백질이 없다면 생명을 영위할 수 없겠죠. 이런 단백질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충분히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그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9가지는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섭취를 못하게 되면은 근육 형성이 제대로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 근감소증은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하는 거겠죠. 아, 지금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뒤에 한번 보시면요. 자, 이미지가 하나 나왔죠.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꾸부정하게 이러면서 힘들게 걸어가시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손녀와 손녀를 번쩍 드실 것 같은 건장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미지로 조금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나요? 정답은 정해졌죠? 자, 그렇다면 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한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성인은 1kg당 약 0.91g 정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네. 그럼 1kg당 약 1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kg인 사람은 60g의 단백질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저장되는 에너지지만은 단백질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화면을 보니까 단백질을 내가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지만 정말 한참 못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먹고 있는 게 어제나 아침에 봤어도 단백질이 있었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자, 만약에 단백질이 우리 몸에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신호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원 물질입니다. 세포벽을 이루기도 하고요. 신경전달 물질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호르몬, 효소도 단백질입니다. 헤모글로빈 아시죠? 산소를 운반하는 이 헤모글로빈조차도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피부를 구성하는 케라틴도 단백질인데, 만약 케라틴이 부족하다면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질 거고 네. 피부 탄력성도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아까 단백질이 근육이라 했죠. 근육량이 적어진다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네. 달달한 거를 찾게 됩니다. 단 거를 먹게 되니까 이 단 거는 칼로리가 높죠. 그러면은 또 체중이 불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먹어도 허기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혈관벽도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혈관벽이 느슨하면은 혈압을 제대로 조절을 못할 거고, 그리고 붓기도 자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육이 형성이 안 된다, 그럼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부족하면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코어 들어보셨죠? 그 코어 근육도 다 단백질로 구성된 근육이죠. 근데 이 코어 중심에는 뭐가 있죠? 척추가 있습니다. 척추 중간중간에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라든가 연골은 당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연골도 빨리 닳고 척추 디스크도 대행성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수준의 단백질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조금이라도 더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네.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 8명이 하루 섭취 권장량의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약 70%가 권장량을 못 드신다고 합니다. 권장 섭취량은요, 우리가 최소한 먹어야 되는 그런 양이거든요. 자, 제가 68kg이니까 약 68g 정도는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나 노화가 시작되는 30대부터 아미노산이 풍부한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단백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되지? 내가 식사량을 늘릴 수는 없는데. 자, 이제부터 애터미와 함께 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영양 관리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리대두 단백질, 분리유청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 3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름부터가 트리플이죠. 더블이 아니죠. 자, 바로 동식물성 3가지 단백질에 함유가 된 트리플 프로틴인데요. 저는요, 이 단백질 3가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논지에모, 코시어, 할랄 등 다양한 인증이 있는 프리미엄 단백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증 이외에도, 자, 동식물성, 박사님,
제가 동물성 단백질도 먹어봤어요. 식물성 단백질도 먹어봤는데 동물성, 식물성이 혼합된 제품은 제 기준에서 이 제품이 처음이거든요. 이게 좀 장점이 있나요? 아, 단백질은 가장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몸은 20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중에 체내 합성이 안 되는 9가지 정도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성 단백질은 이 필수 아미노산은 충분한데 콜레스테롤도 조금 높고 지방도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 조금은 이 비만하면은 약간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무기질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풍부한 반면에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섞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지금 박사님께서 정말 제품과 관계없이 동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는요 정말 프리미엄 단백질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 제품을 저희가 당당하게 먹고 그리고 소문을 낼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저희가 대두, 분리유청, 카제인 이 세 가지 단백질이 저는 정말 이거 별표 3개 치시고 돼지꼬리까지 치셔야 되는 게 체내 소화 속도까지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과학적인 단백질 배합비로 설계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용이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단백질 먹는 이유가 입 즐거우라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물론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맛있게 만들었지만 대부분 제품이 이제 맛은 맛이지만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애터미 트리플화 프로틴은요 소화도 잘 되고 배고프지 않게 오랫동안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애터미 트리플화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제품처럼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그러니까 일반 식품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식품과 달리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단백질 보충 건강기능식품은 단백질 함량이 기능성 인정 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와 성분을 사용하여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 제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기능 성분이 인체에 유효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함유되어 있어야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식품에서는요 기능성 성분이 낮게 들어있거나 식약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자 아미노산 스코어가 125점, 100점도 아니고 125점이에요. 자, 이 125점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치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 스코어는 네. WHO에서 정한 단백질의 질을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외부 섭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을 비교하여 나타나는데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85점 이상이 되어야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125점이라면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에 140%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죠. 140%입니다. 정말 엄청나거든요. 자, 근데 또한 트리플화 프로틴의 부원료인 블랙그레인 믹스로 고소하고 풍부한 맛까지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단백질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트리플화 프로틴. 그런데요, 이 새싹끼리 원료와 함께 먹으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새싹끼리 원료가 근감소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이 새싹끼리 원료 속에 이소 스웨티신 람노사이드라는 기능성 물질을 근감소증이 있는 쥐, 마우스에 실험한 결과 근육 두께와 면역이 증거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싹귀리라는 그 원료 안에 근감소증의 개선이 된다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슈퍼푸드 귀리 그리고 슈퍼 프리미엄 단백질인 트리플화 프로틴과 함께 할 만한데요. 저희가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트리플화 프로틴 한 포와 오로시삭티온 대양귀리 1에서 2스푼. 저는 좀 욕심쟁이여서 4스푼까지 먹습니다. 물이랑 같이 100, 200ml 정도 함께 드시면 되겠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게
우유나 두유에 먹었을 때 이야 카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곡라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냥 단백질 그냥 먹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어떤 단백질을 얼마만큼 먹느냐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아미노산 스코어 125점에 동식물성 3가지 단백질의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단백질입니다. 트리플어 프로틴 한 박스에 30포가 들어있어요. 물론 하루에 한 포 드셔도 좋지만 4박스 기준에 총 2달분 하루에 2포 기준이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 드실 때 하루에 4,000원, 5,000원 투자하시잖아요. 저희 하루에 2포면요.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약 3,000원 정도의 프리미엄 영양 간식을 하루 2번이나 드시는 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내가 매일매일 내 몸을 생각해서 건강을 채우시는, 그러니까 내 몸에 투자하시는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내 건강도 내 입맛도 챙길 수 있는 영양 간식 똑소리 나는 소비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애터미 트리플어 프로틴 그리고 오로시삭티온 대항길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해모임도 하루 2포, 트리플어 프로틴도 하루 2포,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도 2배 이상 늘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종이었습니다.